세상에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국민 엄마라고도 불렸죠.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오늘 오전 갑자기 전해진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그렇죠. 김수미 씨가 오늘 아침에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쯤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김수미 씨 아들인 정명호 씨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네. 경찰이 전한 최종 사인은 고혈당 쇼크였다.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고 해요. 보통 180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고 하고 500 이상은 응급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혈당 쇼크가 사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인데 이게 또 뭐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또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현재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장유민 변호사님, 사실 오늘 이 소식이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사의 기자들의 반응 첫 마디가 어머 진짜야? 전부 다 진짜라고 물어봐, 2번, 3번 물어볼 정도예요. 그리고 그 김수미 씨의 그 나이 향년이 75세밖에 안 된다니까 또 한번 놀래 다들. 맞습니다. 세상에. 최근까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고 건강 이상이란 걸 감지하기에는 워낙에 활동량도 많았기 때문에 더 큰 놀라움을 줬는데요. 일단 김수미 씨는 건강 이상설이 사실상 불거진 적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입원을 하면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진단은 공연, 방송 활동이 워낙 많아서 피로가 겹쳐서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 병원 측의 권고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다시 이 홈쇼핑 방송에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수미 씨 얼굴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좀 부어 있으시네. 또 손도 떨고 말도 어눌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또 걱정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김수미 씨 아들이 어머니의 건강은 괜찮고 다만 임플란트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요 모습이 이제 잠시 맞습니다. 잠깐 부었더니 딱 보기 조금 부어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때문이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김수미 씨가 14년 동안 출연했던 이 뮤지컬 친정엄마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출연료가 미지급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해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까지 휩싸이게 되면서 김수미 씨가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명호 씨는 사실 친정엄마 이 작품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았고 지난해부터 출연료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향년 75세, 아직 요즘으로 치면 정말 아직은 한창 활동할 나이였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물론 뮤지컬은 이 출연료 등의 어떤 이 잡음이 있었지만 영화 그리고 홈쇼핑 등 예능 여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터라 정말 오늘 이 소식이 너무너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전에 그 작품 활동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오빠! 아우, 저 걔는 왜 이렇게 짖고 난리야, 정말. 야,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이 연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다 보니까 진짜 좀 과장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그래도 뭐니 해도 지금 우리 뉴스파이터를 보는 시청자분들 뇌리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이 역할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원일기의 일용엄니 역할이겠지요. 그렇죠. 자, 그 전원일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네. 김혜자 씨와 최불암 씨가 부부라는 것. 그게 사실 그 드라마가 하도 20년 동안 부부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부부로 착각하는 것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일용엄니 역할을 맡았던 김승미 씨가 진짜 할머니라고 착각하는 거. 사실 일용엄니를 처음에 맡으셨을 때 30대의
주셨어요. 아, 진짜예요? 예, 30대인데 워낙에 할머니 역할을 뭐 진짜 잘 소화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좀 나이 든 할머니 역할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할머니 역할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김수미 씨가 생명력이 있었냐면 욕쟁이 할머니라든지 그러니까 빈부, 남녀, 노소 이렇게 권력 관계에 있어서 약자 쪽의 편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쪽을 아주 통렬하게 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찰진 욕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 그래서 일용엄니로 시작된 할머니 역이 계속 주어지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계속 할머니 역할을 잘 소화하겠다라고 배역에 대해서 늘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막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잖아요. 아이고 일용아 복길이 어디 갔냐? 막 그런 막 그 전원일기에서의 막 대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잖아요. 생상에 아직도 별세했다는 그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사실 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요리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힐링을 주곤 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지금도 그리웠던 시절이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해준 반찬으로 밥 먹었던 시절이 제일 행복해. 엄마가 내가 18살 때 돌아가셨어. 결혼 전에. 근데 결혼하고 입덧을 심하게 할 때는 물도 못 먹어. 맞아요.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옛날 그 음식 겉절이 생각나죠. 한 입만 먹으면 살 것 같아. 근데 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해봤어. 아하. 해보니까 그 맛을 찾겠더라고.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 누구 주는 것도 엄마가 그리워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초밥 부엌에 들어가는 게 엄마를 찾으러 들어가는 계기가 됐어.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해줬던 반찬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엄마 찾으러 들어가더라고. 근데 하다 보면 많이 하니까 누구 주게 되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전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한 그거 같아. 세상에 지금 보신 영상이 2년 7개월 전쯤 영상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정말 무상합니까? 2년 7개월 전의 모습 저렇게 정정했는데 세상에.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리를 시작했다는 김수미 씨인데 그 요리를 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뭔가 요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큰 선물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수미 씨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돈이 없어서 대학교 등록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리움 이게 나오면서 어머니의 손맛을 자신이 찾기 위해서 계속 요리를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요리를 한 결과 30대 때 벌써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 같은데 김수미 씨가 82년에 그때 30대 초반인데 네. 82년에 본인이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요리 전문가가 막 칼질을 하는데 김수미 씨가 답답하다고 본인이 또 칼질을 나서서 했던 진짜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 그때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80년대 전원일기 때부터 본인이 요리를 다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했던 세상에. 거예요.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마다 해마다 200포기씩 한다고. 세상에. 그렇게 연예계에 많은 인심을 후하게 썼는데 네. 그래서 친정 엄마 손맛이라고 또 아하.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또 사업이 돼서 나중에 뭐 간장게장, 김치 이런 식품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뭔가 후한 인심 베풀면서 살아왔다는 게 고 김수미 씨의 어떤 이렇게 행동을 보면 딱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삶이 매번 순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대요. 고 김수미 씨가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야, 정우 씨라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은 다 묻어두고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어느 시인이 그랬어. 어제는 과거,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 오늘 선물 이렇게 잘 쓰면 돼. 이렇게 알고 잘 살아와. 인생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아. 가정사든 일이든 자식 키우는 일이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순간도 허투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크게 불행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게는 살아오지 않았어.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가끔 슬프고 그냥 다행이었다. 그래, 솔직히.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2년 7개월 전쯤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김수미 씨의 어떤 유언 한평생을 돌아본 유언처럼 좀 다가오기도 하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김수미 씨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평생 동안 활동을 하셨다. 몸이 아플 때도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헛두루 살지 않았고 만만하게 살아오지도 않았다. 내 지나온 삶에 후회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김수미 씨의 마지막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김수미 씨가 과거 전원일기를 22년 동안 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원일기 출연자들은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근데 김수미 씨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원일기 출연자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전원일기 양촌리 김회장댁, 네. 김회장댁의 첫째 아들 김영건 씨, 네. 김영건 씨가 이 소식 듣고 망연자실에 있었고 막 말이 안 왜안 나오더라라고 그러겠어요? 얘기했고 둘째 아들인 그때 용식 역할을 맡았던 유인천 장관, 유인천 장관이 김수미 씨는 그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셨다.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전원일기에서 김수미 씨보다 사실은 나이가 많고 선배인데도 김수미 씨 아들 역할로 나왔던 박은수 씨, 네. 일용이 역할로 나왔던 네. 박은수 씨가 또 이 김수미 씨 이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예, 근데 박은수 씨에게 이제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저희가 통화를 해봤었는데 제가 잠시 때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박은수 씨 제가 이제 뭐 예능을 보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박은수 씨와 이제 나란히 나왔던 예능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뭐 이제 방송 예능인데 그때도 두 분이 나란히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딱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건 정말 쉽게 사는 거야. 근데 네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뭔 줄 알아라고 박은수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 본인이 뭐라 했냐면 김수미 씨가 그게 바로 건강이야. 그게 너무 제가 너무 이게 막 생각나가지고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지금 본인이 강조했던 건강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박은수 씨도 아주 순탄하게만 뭐 살아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원일기에서 워낙에 각광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전원일기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연들을 또 서로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이 나이니까 당연히 건강을 우리 챙기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돌아보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러니까요. 서로 또 박은수 씨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걱정하는 그런 의미로 또 그랬군요. 건강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발생할 줄은 아마도 박은수 씨도 몰랐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보를 접한 박은수 씨, 전원일기에서 아들과 엄마 역할을 했잖아요. 박은수 씨가 아들이었고 김수미 씨가 엄마, 일용엄니. 얼마나 진짜 믿기지가 않을까요? 그 심경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떴다니까는 놀랬죠. 아직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갑자기 고화된 기분인데 뭐. 김수미 씨가 엄마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때 김수미 씨가 이뻤거든요. 상당히 조그맣고 이쁘고 애띠고 그런데 엄마로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도 변하게 오고 뭐라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더라고. 상당히 좋은 연기자인데 아까워요.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박은수 씨도 충격 그 자체고 아마 이제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동료분들 뭐
이 동료분들이 같이 이제 이 극 중에서 전원 얘기를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의 이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연예계에는 이 많은 이 후배, 특히 김수미 씨보다 뭐 선배도 계시겠지만 후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니 옆에 그냥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실제 예능에서 출연하던 게 몇 달 되지도 않아요. 2달인가 전에 이제 그게 잠시 종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시청자들이 다 봤어요. 아하. 근데 주변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더 슬프고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영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맨발의 기봉이를 같이 찍었던 신현주 씨 같은 경우도 아하. 인터뷰를 하는데 매체에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심정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말을 못하고 오열을 했대요. 전화기 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 같은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현주 씨는 그 영화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영화를 김수미 씨와 여러 편을 같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의 영광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아까 그 영화도 같이 말씀하셨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고 그러고요. 네. 탁재훈 씨도 영화를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능도 맞아요.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해외 촬영 나가 있는 사이에 출국 후에 이 비보를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나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영건 씨는 뭐 최근까지 2주 전 통화할 아유,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목소리가 좋았는데 편안한 날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강부자 선생님도 이번 얘기는 들었지만 며칠 있으면 벌떡 일어나겠지 했는데 망연자실해서 앉아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영옥 선생님도 유튜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놀랄 만큼 너무 갑작스러운 비보예요. 우리도 놀라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 연락 자주 하고 이전까지만 전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 아픔과 충격이라는 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고 김수미 씨 이제는요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